우리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후속 조치 사항과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6번째 환자의 접촉자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되어 있던 접촉자와 방문지에 대한 조치를 1차 완료하였고 추가 접촉자 여부를 파악 중에 있으며 확인되면 언론에 바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46번 환자의 접촉자를 파악한 결과 현재 49명으로 확인되어 모두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49명 중 타 지역에 실제 거주 중인 13명은 금일 해당 지자체에 입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46번째 환자 접촉자는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는 10명입니다. 이들 10명 중에 1명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환자의 접촉자로 새롭게 확인되어서 금일 11시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할 예정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하였던 장소 7곳, 숙소, 집밥 한상, 숙기식당, 수루베 1단지, 채점 3, 4단지, 백신의 커피 가게의 방역소독을 완료하였으며 집밥 한상, 숙기식당, 백신의 커피 가게는 운영자와 종업원이 자가격리 상태로 가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코로나 환자 추가 발생 등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검사 의뢰된 43명은 오늘 9시 현재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진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태가 어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병상과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확보한 국가지정 격리병상 24개가 부족할 경우에 인근 대전종합병원의 음압병실의 활용도를 유도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관내의 NK 세종병원의 일반 병상 66개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수치는 정확하게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구입을 해서 어디다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취약계층, 통상 취약계층 그러는데 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 내부 기준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열화상기 같은 경우는 언제 도입을 하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원실에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열화상 감지기는 7개 정도를 구매를 할 계획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부분 지금 조달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고 제가 방금 오기 전에 언제쯤 설치가 가능해 보겠냐고 실무진에게 확인해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좀 구매해서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역시 4호 대책인데 심각 단계 격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선 지자체에 특별한 권한을 많이 준 건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지금 4호 대책이 지금 확진자 접촉자가 그것만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불안감이 더 많아요. 그중에 혹시 관내에 있잖아요. 약국이라든가 소독제, 마스크 품절된 거 알고 계신가요? 일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일부가 아니거든요. 그 현황부터 좀 빨리 파악을 해주시고 이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사족까지만은 1인당 3병까지만 구입하게끔 그렇게 제한 조치가 들어갔어요. 확진자라는 접촉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일반 시민들이 불안감 최소한 할 수 있는 소독제, 마스크 그래서 제가 예산을 여쭤본 겁니다. 예비비를 이거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해서 땡겨 쓰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에서 계획을 말씀하신 걸 좀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국이라든지 요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저희들이 지금 공급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의 특표 규모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주로 이제 취약 계층이 되겠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기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 정확히 재난관리기금 전체 규모는 저도 파악 중인데요. 일단 한 4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중에 그 1억 3천 정도를 해서 말씀하신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정, 그다음에 저 장애인 중에서도 아주 조금 활동이 좀 불편한 중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가지고 마스크를 해당 과별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나눠서 곧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사전 중에 일부는 우리가 진단 키트가 좀 부족해서 우리 보안연에다가 7천만 원, 7,200만 원 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거 현재 사용하는 것도 그 정도인데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해서. 그럼 예비비를 땡겨서 규모는 총 얼마나 되나요? 예비비 쓰라고나 했는데. 예비비는 현재 상세한 그 규모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일일이 다 설명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설명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병헌 기자. 예, 중도일보 임정환 기자입니다. 이제 확진자 발생하다 보니까 자신의 증상이 혹시 코로나19가 아닐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이제 검사 의뢰를 많이 하기 마련인데요. 어제도 47명 정도가 검사 의뢰가 됐습니다. 세종에서는 세종보건연구원 한 곳에서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혹시 과부하가 혹시 있는 게 아닌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검사 인력이 한 4명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선별진료소가 지금 조치원하고 충남대 세종병원 두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좀 적체 현상, 좀 기다리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더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 담겨있지 않네요. 이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사 요청이 코로나 확진 전에는 평일날 보통 10건 조금 넘게 나오다가 어제 말씀하신 대로 43건 이렇게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시간 내에 검사를 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직원들이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검사 요청이 저희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에 대해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하고 지금 충남대 세종으로는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잼이 걸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황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는 전혀 그 안내 문자라든가 이런 게 발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전이라든가 충남에서는 누구 말대로 과할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별로다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세종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그 시민들과 전혀 이 긴급한 상황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 불매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타 지자체는 인근 대전이나 충남에서는요, 동선에 대한 그 시간까지 지금 문자를 발송하고 있어요. 혹시 접촉이 우려되거나 접촉에 확률이 있는 사람들을 선제적인 방역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세종시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 346번 확진자가 1001번을 타고 오송역에서 세종시로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 역학조사가 발병 이틀 전후로 가잖아요. 그 전에 동선이 파악이 안 되면은 이 감염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그 전후에 숨어있던 확진자들이 나오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그런 오염 지역들을 소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뭐 차량, 교통과 같은 차량 그리고 뭐 다른 유관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각 기관들 오늘도 제가 한 4개 정도 이 통을 좀 돌고서 여기를 도착했거든요. 근데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들어간 입구에 마스크를 나눠준다든지 소독약 비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언제 그걸 준비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들러보신 데가 4군데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기 세릉동에도 없고요. 네. 한술동에도 없고
이쪽 오면서 태평동이죠. 거기도 들렸고 오면서 쭉 돌려보면은 이런 데들이 없어요. 지금 아직 준비된 게 특히 그 어떤 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마스크 같은 것들도 준비해서 이렇게 일회용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착용하고 있죠. 예, 직원들은 착용하고 있어요. 일반 민원인들 예, 민원인들이 들어갈 때 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예. 그 전번에 그 저기 제가 1차 때 그 시장님께 질의했던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유사하게 왔네요. 지금 홍대 쪽에 그 주민들이 그 중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본인 집이나 또는 그 주변에 원룸에 많이 복귀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다 하면서 이쪽의 대책이 어떻게 그 결정이 됐느냐 이렇게 지금 왔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한 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세종보건연구소에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했는데 거기에는 몇 분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충남대 세종병원이나 보건소에는 24시간 체계를 지금 움직인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그 역학조사는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아까 이제 그 방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그 뭐 목이나 팔이 방역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그냥 용역계약서 써주고서 달랑 용역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역에 대해서도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 인력 현황이라든지 역학조사는 받고 그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건소장 답변을 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일단 저희 검사 인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그 코로나19 검사는 3명이 전담을 했습니다. 우리 상황이 조금씩 이제 검사가 많이 들어오면서 현재는 7명이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현재 9명, 저희가 동물생 시험대에 있는 검사 인력과를 합쳐서 9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7명이 저희 그 어제 일 최대 43건을 했고요. 이제 오늘 9명까지 투입하면은 저희가 최대 할 수 있는 양은 한 70건, 80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인근에 질병관리본부도 있고 그리고 저희 또 이제 국가 그 검사 체계에서는 민간 검사 센터에 제가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관내에서 그 발생하는 검사 건수는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예. 그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그 공중보건의사 의과 9명이 순환 근무로 진료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보조 인력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4인 1조로 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현재 보건소 직원이 약 70명 정도 수준인데 필수인은 제외한 62명 수준 62명을 이제 역학조사반으로 운영을 하고 모든 동선지나 그리고 뭐 한라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전화 안내 등을 전체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보건소 그 근무 인력 전원이 여기에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방역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